금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핵심은 단연 테슬라가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실적 결과가 생각보다 좋았고 주가는 22% 가까운 폭등입니다. 이게 참 극단적이네요. 네, 그러게요. 22%라니 정말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여파가 또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또 간밤 뉴욕 증시의 상단을 조금 막았던 게 이 경제지표, 노동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실적 결과에 따른 뚜렷한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결과가 좋으면 주가는 급등을 하고요. 나쁘면 급락을 하는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유난히 이 실적 결과에 따라 좀 극단적인 변동성을 우리가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밤 시장에서 지수의 뚜렷한 방향성은 부재했는데요. 3대 지수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 테슬라의 급등 덕분에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이번 주 내내 금리 상승 부담감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상승 마감을 했다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히트맵을 한번 열어볼까요? 전체적으로는 조금 뮤티드된 분위기 속에서 환하게 초록불 그리고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씩 포착이 되죠. 대체적으로 실적 결과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급등을 했던 것일까? 한번 그 이유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급등으로 인해서 지지난주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 실망감으로 인한 폭락분을 말끔히 지워냈는데요. 핵심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익성이 회복됐다. 영업마진이 10.8%로 크게 개선이 됐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규제 크레딧에 대한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규제 크레딧은 쉽게 말해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테슬라는 화석 연료차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 크레딧이 항상 조금 남습니다. 이것을 다른 회사들에게 팔아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되는 것이죠. 뭔가 자기 사업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벌어들이는 매출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전 세계가 탈탄소화의 경로를 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 역시도 회사의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죠. ESG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량당 매출 원가를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잡았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사이버 트럭이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 등이 마진 회복에 기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전기차 시장 전반의 수요 부진 상황 속에서도 4분기 인도량 역대 최대치를 전망한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차세대 매출 성장 동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이죠. 내년 초에 저가 모델 생산, 출시할 수 있다라고 확인시켜준 점이 간밤의 주가 상승 촉매제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의 의견은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을까요? 투자 의견 총 10개의 월가 IB들이 어제 실적 발표 이후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총 4개의 매수 의견, 5개의 보유 의견, 그리고 한 곳의 매도 의견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고 목표가는 $310, 파이퍼 샌들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 목표가는 $120로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 애널리스트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목표 주가의 평균치를 좀 보셔야 되는데 $234.78로 제시되고 있죠. 간밤의 종가인 $260 대비해서 하락 여력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는 좋지만 또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흥분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히트맵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또 다른 기업으로는 IBM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IT 업체죠.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매출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6%나 밀려났습니다. IBM은 지금 다른 회사들을 상대로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뒤처지지 않게끔 자문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컨설팅 부문에서 매출이 조금 부진한
꾸준하게 나타났습니다. 전쟁이라든지 대선 등의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좀 낮게 나타났다라는 사측의 설명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6.2%의 급락세를 그려갔습니다. 다우지수의 부담을 가장 크게 가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재 섹터로 가서는 뉴먼트가 강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죠. 역시나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였는데 세계 최대 금 생산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 가격은 최근 들어 나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뉴먼트의 실적은 다소 부진했죠. 46억 1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밑도는 매출액을 발표했고요. EPS 역시도 미스가 났습니다. 실적 실망감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주가가 이렇게 14.7%나 급락한 데에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15% 가까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수익률은 여전히 20% 가깝다는 부분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스타트업으로 익숙한 퀀텀스케이프,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 결과는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은 바로 이 B샘플의 소량 생산을 우리가 시작했다라고 함께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B샘플은 이 전고체 배터리 회사가 최초로 생산하는 A샘플,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만드는 샘플이 되겠습니다. 최종 단계인 C 샘플까지 고도화를 한 다음에 양산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퀀텀스케이프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간밤의 주가는 25.5% 급등하면서 6.5달러 선까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릴리움도 보겠습니다. 이 독일의 에어택시 스타트업으로 페니스탁에 해당하는데요. 이 주요 자회사 두 곳에 대한 파산 신청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60%대의 급락세를 기록했다는 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가전기업 월풀이죠. 냉장고, 세탁기, 정수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부엌에서 요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하실 만한 키친에이드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매출액은 미스가 낮기는 했지만 EPS는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양호하게 발표가 됐죠. 덕분에 주가는 11.2% 뛰어오르면서 110달러 선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몰리나 헬스케어, 메디케이드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보험회사가 되겠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급등했는데요. 얼마 전에 엘레반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상반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들은 메디케이드로 인해서 실적 악화를 경험했다면 몰리나의 경우에는 오히려 좋은 상황을 기록하게 되면서 주가가 18% 가까운 폭등세로 간밤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이전에 엘레반스 헬스케어의 그 안 좋은 실적의 여파로 급락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간밤의 급등은 되돌리기 정도로 해석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들 마무리해 보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이제 정말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증시는 이 실적이라는 이슈를 부지런히 소화하고 있는데요. 이 대선부터 실적까지 이러한 변동성들이 주가에 좀 우려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장기 전망은 견조하게 보여졌습니다. 간밤에 공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해서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보다 적은 수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5,000건 감소한 22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예상치였던 24만 5천 건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2주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의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9만 7천 건으로 집계되며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미국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고용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우선 고용시장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전으로 완전히 회복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2주 전 부근에 허리케인 밀턴의 여파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하게 늘어난 바 있는데요. 그 전으로 되돌아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그리고 전주보다 크게 안정된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간밤에 이 주가가 조금 더 주목했던 점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189만 건을 넘어서면서 3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지금 이러한 수준 때문에 고용시장이 앞으로 좀 빠르게 냉각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감, 그리고 경기 냉각에 대한 우려감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금 이렇게 발생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75%가 허리케인의 여파가 없는 주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실업률을 높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비록 이렇게 냉각의 우려감은 올렸지만 이러한 흐름이라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더 올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패드워치에 따른 11월 FOMC 이 금리 인하 전망을 25bp 93% 이상으로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 동결의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대선 이후에 FOMC 어떠한 결과 나올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고용시장이 탄탄하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업황도 나쁘지 않다,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글로벌 종합, 그러니까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합한 PMI가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물론 아직은 50 이하 위축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월 대비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망치를 상회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50 이상에서 55.3을 기록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꼽힌 요소가 신규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리고 1년치 전망 또한 긍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 기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S&P 글로벌 미국 지수뿐만 아니라 유로존에서도 PMI 지수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존에 포함되어 있는 20개국의 이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가 49.7로 전월 대비 0.1가량 상승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이라면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잘 균형을 이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근거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로화 강세도 나타나고 있는데 어떠한 결과 이어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이 테슬라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밤의 주인공이었죠. 특히나 간밤 이 포털 사이트에서 일론 머스크가 만세를 하는 사실이 정말 말 그대로 도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한 것이 간밤에 테슬라 22%가량 폭등을 했고요. 시가총액 1,410억 달러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지금 미래 전망에 대해서 자신감을 다시 한번 강조했기 때문인데 어떤 내용일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24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간밤 주가가 22% 급등했습니다. 매출은 예상보다 낮게 집계되었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사이버 트럭이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매출 원가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론 머스크는 내년 자동차 판매 성장률이 20에서 30%에 이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호실적과 긍정적인 전망이 당분간 주가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스크의 장밋빛 전망이 테슬라의 주가를 정말 가득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가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자신감도 더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월가 예상치였던 15%의 출하 판매량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올려 잡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뿐만 아니라 기존 차량 가격 인하를 통해서 수요를 더 촉진시킬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효과가 곧 할부금 감소로 이어져서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사이버캠과 같은 신제품 역시나 테슬라 지금 수요를 더 자극할 것이다 라는 추가적인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주가가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IB 측에서는 어떠한 전망을 내놓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목표 주가의 레인지가 다소 넓습니다. 120에서
300에서 310까지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모건 스탠리 310달러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특히나 모건 스탠리가 조금 더 주목한 분야는 자동차 부분에 강화되고 있는 점을 초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신차 그리고 기능이 개선된 자동차가 앞으로 조금 더 주가 상승을 이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도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는데요. 265달러.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너지와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늘어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가 이 에너지 서비스 부분 매출 2배가량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RBC 캐피털 측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249달러. 이 캐피털 측에서 조금 더 집중한 부분은 완전 자율주행 차량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요소에 조금 더 집중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발전, 기술의 발전이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많이 발전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이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20달러 가량의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이 안에서 주목한 것은 저가형 자동차, 특히나 전기차 시장 안에서 입지를 탄탄하게 다져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JP모건 측에서는 좀 깜짝 놀랄 만한 낮은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목표 주가를 5달러가량 올려 잡기는 했습니다. 130에서 135달러. 하지만 135달러라는 그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37%가량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시사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러한 상승세는 테슬라가 잠시 숨을 돌린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좀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건은 이 기술력 얼마나 주가를 지지해 줄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보잉사의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보잉사와 노사 간의 협상 이야기, 투표가 결렬되었다는 부분인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의 노사 협상이 경영진의 예상을 벗어난 결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제기계 항공우주노동자협회 조합원의 64%가 사측이 제시한 4년간 35% 임금 인상안을 거부했습니다. 보잉은 당초 25% 임금 인상안에서 대폭 상향 조정해 35% 인상을 제안했고 1인당 7,000달러 비준 보너스와 기여금 확대안에도 포함했으나 노조는 40% 임금 인상과 확정 연금제도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네, 간밤에 협상에 대한 투표가 시행이 되었는데 사실 협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했는데 이렇게 결렬이 되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35%가 아니라 40%를 인상해달라. 그리고 확정 연금제도, 2008년도에 폐지되었던 연금제도를 복원해달라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최근에 15년간 이렇게 처우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임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봤을 때 거의 하락한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지금 노조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 하루에 매출 1억 8천만 달러의 손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 가운데 좀 크게 어떠한 영향이 일어날지, 어떠한 좀 충격이 있을지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항공산업은 어떠할지, 우선적으로 지금 이러한 갈등을 보고 지금 보잉사는 단기적인 이익을 따질 때가 아니다 라면서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올해 영업 손실 100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통 보잉사의 파업은 평균적으로 60일 정도 지속이 되었는데 지금 40일을 넘은 상황입니다. 만약 60일까지 이어진다면 상당한 금액의 영업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전반적인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경쟁자였던 에어버스의 점유율이 정말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역전되었던 점유율, 올해는 65% 에어버스가 가져가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잉사 자체의 입지도 좀 위험하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도 연쇄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타협을 받고 해결이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 이어서 글로벌 상품 가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간밤에 WTI는 하락했지만 천연가스는 8%가량 급등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금은 트럼프 트레이드 여파에 정말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올해는 더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